대한민국 넘버원 일자리 창출 방송 쫄지 말고 투자! 역시 예측을 벗어나지 않고 이유 대표님이 꼭 필요한 이유가 이제 인트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인사를 제가 안녕하세요. 저는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강입니다. 네, 저는 포커스엠의 홍준입니다. 네, 오늘 인트로가 늘 그렇듯이 제가 오늘 두 번째인데 첫 번째는 그냥 어렵게 넘어가는데 두 번째에서 이 브레이크가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 업계의 정말 멋쟁이 꼭 말씀을 들어보고 싶었던 멋쟁이 분 꼭 모시고 싶었던 분을 드디어 모시게 됐는데요. 그 구글 캠퍼스의 국캠의 임정민 센터장님 모셨는데요. 본인 소개와 또 국캠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해주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캠퍼스 서울 총괄 임정민입니다. 캠퍼스 서울 한 2년 반 전에 생겨졌죠. 2015년 5월에 저희가 오픈을 했고요. 한국의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고 도와주고 또 구글이 가진 여러 가지 리소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타트업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캠이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것들을 좀 도와주고 있는지 조금만 더 구체적인 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카페가 있어요. 코워킹 스페이스가 있는데 거기 카페 오시면은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리가 있고요. 인터넷도 있고. 그래서 보통 9시에 저희가 여니까 9시부터 밤 9시까지 많은 창업가들이 와서 일을 하고 계세요. 하루에 보통 무료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공간 이용은 무료고요. 카페 음료수는 또 돈을 주고 사 드셔야 되는데 뭐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싸게 팝니다. 하루에 한 150명에서 250명 정도 창업가분들이 이용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두 번째로는 입주사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입주 공간은 24시간 오픈이 되고 지금 현재는 7개 회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매 6개월마다 저희가 새로 공지를 내서 뽑고 있고요. 그래서 입주사 공간이 있고 또 세 번째는 저희 이벤트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벤트를 보시면은 1년에 한 600건 이상, 작년 기준으로 600건이 넘는 커뮤니티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저희 공지를 보고 오셔가지고 자기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들어보고 싶다, 참가해보고 싶다 그런 행사가 있으면 오셔가지고 참가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이벤트 행사나 아까 내부에 입주한 스타트업도 다 무료로 제공되는 보통 건가요? 커뮤니티 행사도 거의 다 무료고요. 입주사 공간도 무료입니다. 근데 이제 선정되기가 어렵죠. 대충 경쟁률을 조금만 밝혀주실 수 있나요? 경쟁률이 일단 보통 한 20대 1, 30대 1?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서 창업자분들 중에는 뭐 예를 들면 분기별로 모집한다거나 아니면 공실이 나면 모집한다 어떤 방식으로? 저희 6개월마다 한 번씩 공지를 내고 있어요. 지난 5월달에 공지를 새로 입주를 했고 이번에 아마 곧 공지가 나올 거예요. 저희 11월달에 새로 모집을 하니까 다음 내년 1월달에 입주하는 배치입니다. 그러면 전 입주민을 바꾸는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그 뭐 보통 입주민데 좀 플렉서블해요. 그래서 저희가 보고 더 연장할 팀 6개월 더 연장할 팀이 있으면 연장을 하고 공실이 나가게 되면 이제 공실만큼 또 더 추가해서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조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해 주시죠. 예를 들면 저희 마루 같은 경우는 16명이 넘으면 떠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인원이 많아지면 떠나야 되는군요. 저희 많으면 떠나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들어올 때 기준으로 8명 이상이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가장 하드한 조건인데 8명이 넘으면 안 된다? 두 명 이상 1명은 안 돼요. 2명 이상 8명 이하. 2인 이상 8명 이하. 그렇게 이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업 분야 이런 건 전혀 상관없고요. 심지어 회사 설립을 안 한 팀도 가능해요. 그래서 설립하겠다고 팀만 구성해서 이제 신청을 해도 저희가 뽑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조금 말씀해 주시죠. 비용은 무료고요. 프린터가 있는데 프린터는 장당 뭐 100원인가 얼마인지 있는데 그 정도. 그러니까 월 렌트료는 공간에 대한 임대료는 기간은 없습니다. 6개월인 건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더 연장이 되는? 6개월이고 6개월 연장 가능하긴 한데 그 확률은 플렉서블하다. 그러면 어쨌거나 뭐 구글도 비영리 단체는 아닌데요. 그럼 구글이 가져가는 혜택이나 이득은 전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창업 지분의 일부를 뭐 한다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는 건가요?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지분도 취하지 않고요. 투자를 사실 투자도 안 해요. 그래서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지분을 취득을 해야 되니까 그럼 저희는 투자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자, 구글 캠퍼스에 있기 때문에 그 입주한 사람들이나 거기서 있는 사람들이 그 베니핏, 구글로 표현한 혜택이 뭐가 있을까요? 뭐 구글에 있으니까 개발자 툴킷을 공짜로 배울 수 있다? 뭐 이런 거 당연히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이 되게 좋고요. 가 보니까 사무실이 되게 좋고. 아 잠깐만 지역도 뭐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삼성동에 있습니다. 삼성역에서 휴문고 쪽으로 조금만 올라오시면 있습니다. 그리고요. 당연히 이제 구글 클라우드 크레딧이 나가죠. 공짜로. 구글 클라우드 그래서 크레딧. 입주를 하게 되면 구글 클라우드 크레딧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저희 캠퍼스가 서울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런던부터 시작해서 런던, 이스라엘, 텔아비브, 마드리드, 그다음에 폴란드의 바르샤바, 서울, 상파울로까지. 그래서 거의 모든 대륙을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약간 뭐 커뮤니케이션이 된다거나 서로 협업한다거나 이런 게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캠퍼스 네트워크를 다 활용을 할 수 있으시고요. 네네. 그다음에 저희 캠퍼스 말고 각 캠퍼스마다 다 입주사들도 있고 뭐 카페 멤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 뉴스레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뭐 보거나 이제 정보를 받아볼 수 있고요. 실제로 저희 캠퍼스에 있는 캠퍼스 멤버에 있는 스타트업 중에 해외에 있는 캠퍼스 프로그램 참가한 적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좋은 거는 저희 캠퍼스 6개뿐만 아니고 전 세계 50개 파트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루 180도 사실 저희 파트너예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런던에 놀러 갔다, 런던에 출장을 갔다. 그러면 런던에 있는 캠퍼스나 뭐 파트너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6개 도시 말고 전 세계 한 거의 100개 넘는 국가에 이렇게 다 저희가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도 공짜로 다 이용하실 수 있으시고 제일 좋은 건 또 구글의 직원들이 와서 멘토링 해준다. 그래서 지난 그 뭐 상시 멘토링도 있긴 하지만 제일 하이라이트는 지난 6월달에 저희가 캠퍼스 엑스퍼트 서밋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전 세계 구글 직원들, 전문가들이죠. 각 분야의 유튜브 전문가, UX 전문가, 뭐 엔지니어링 쪽의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2주일 동안 한국 스타트업들을 집중 멘토링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가진 그 문제점, 예를 들면 뭐 중국에 진출하는데 마케팅 플랜을 세워야 된다. 그러면 중국의 마케팅 전문가가 와가지고 마케팅 계획을 다 세워주고 같이 컨설팅하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역시나 비용은 무료입니다. 무료로 하시나요? 예. 저는 센터장님 말씀 듣다 보니 어떤 회사가 지원해야겠다는 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사실 국내 서비스보다는 글로벌하게 앱이든 뭐 웹을 가지고 서비스할 수 있는 회사가 그런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자원들을 시너지를 내서 뭐 글로벌리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정확합니다. 꿈꾸는 데들이 앞으로 많이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아니 우리 그 임센터장님은 뭐 사실 우리 업계 그 훈남이세요. 저 훈남이시고 스타일도 좋으시고 오늘의 스타일도 네. 그런데 거기다가 책을 쓰셨습니다. 창업가의 일. 창업가의 일이 뭔가요, 대체? 자, 이거 뭐 궁금하신 분은 제 책을 사 보시면 되는데, 이 책 소개를 좀 간단하게 우선 뭐 그 쓰시게 된 배경과 목적 뭐 이런 걸 잠깐만 좀 밝혀 주시죠. 네. 이 책을 쓰는데 한 5년 넘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책을 쓰려고 시작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창업가들을 오늘 뭐 이렇게 쫄지 말고 물어봐 이런 프로그램도 있지만 요즘 정말 세상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많아졌죠 이제 그런. 좋아졌는데 예전에도 저도 창업가들을 워낙 많이 만나고 하다 보니까 대화를 하는 게 저도 기록으로 남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나면 어떤 질문했는지 또 내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메모를 좀 적어서 나도 썼는데 그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블로그를 쓸까? 그러다가 그냥 이걸 모아서 한번 책으로 써보자라고 시작해서 이제 책으로 쓰게 됐습니다. 그럼 실제 뭐 집필이나 정리 이런 거에는 뭐 얼마나 혹시 걸리셨나요? 뭐 5년 동안 계속 작업을 했는데 제일 많이 작업한 거는 지난 1년 동안 제일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자, 여기 창업가의 일에 보면은 태풍이 불면 돼지도 난다라는 게 있어요. 태풍이 불면 돼지가 난다. 조금 뭐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그게 사실 제가 오리지널리티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처음 한 말은 아니고 저도 어디서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오래전에. 그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트렌드가 생기잖아요. 버블도 생기고 막 그런데 요즘 특히 보면 뭐 머신러닝, 뭐 AI 이런 버블도 되게 많고요. 가상화폐, 비트코인 버블도 많고요. 버블이군요. 버블이라고 바로 단원에서 얘기하셔서 그런 이렇게 광풍이 불 때는 쉽게 뜨기가 쉬워요. 그래서 뜨기도 쉽고 사실 거짓말하는 사람도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데 태풍이 가라앉고 나면 실력이 없는 사람은 다 가라앉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태풍이 없을 때 바람이 없을 때도 뜰 수 있는 유니콘이 되려고 그러면 정말 자기 내재화된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하냐고. 예를 들면 예전에 90년대 말 아마 그 대표님 아실 거예요.
인터넷 처음으로 웹사이트 나왔을 때 그 당시에는 웹사이트 하나 만들면 다 무슨 100억 밸류에 이렇게 막 투자 받고 그랬었잖아요. 그랬었죠, 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HTML 코딩할 줄 아는 엔지니어가 몸값이 굉장히 비쌌어요. 근데 부르는 대로 다 돈을 주니까 지금 블록체인 기술을 아는 개발자나 맞습니다. AI 개발자가 우대받는 그렇죠. 것처럼. 맞습니다. 근데 이제 버블이 꺼지고 나니까 그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배운 거죠. 그게 좋은 엔지니어를 HTML 코딩을 잘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코딩을 정말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이제 분간이 됐다. 지금도 아마 그런 현상이 여러 곳곳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또 실패 중력장이라고 하는 또 있는데 그것도 하나 또 말씀해 주시죠. 실패 중력장. 실패 중력장이 또 중요하죠. 창업가들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그러니까 괴로운 이야기가 많아요, 정말. 그래서 저도 뭐 회사 사업을 할 때뿐만 아니고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아침에 오면 오늘은 아무 일 없을 거야. 정말 날씨도 좋고 되게 평화로운 하루가 될 거야. 라고 딱 오지만 오는 순간 갑자기 직원이 와가지고 대표님 제 때문에 뭐 힘들어서 일 못하겠어요. 제 잘라주세요. 뭐 제가 나갈게요. 뭐 그렇죠. 이런 일이. 투자자 전화 이메일 열었더니 투자 이제 거절 메일이 또 와 있고 계약하려고 했던 거래처는 또 계약 파기 나오고 뭐 월급날은 다가오고. 정말 뭐 화장실은 막혀 있고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실패 중력장은 정말 나는 성공하고 싶은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 중력처럼 마치 나를 계속 밑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창업가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너무 그러니까 그걸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마치 우리가 지구 위에 이렇게 땅 짚고 서 있는 것처럼 항상 그것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고 즐겁게 이겨내야 된다. 뜻이 실패 중력장입니다. 뭐 굉장히 위로가 되는 그런 말인데요.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계속 물으면 책을 볼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여기 뭐 일단 혹시 책을 쓰실 때 그래도 뭐 이렇게 타겟한 독자층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래도 이런 분들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라든지 이런 뭐 고객층이 있었을까요? 물론 창업가들도 많이 읽어봐야 되지만 모든 직장인들이나 다양한 학생들이나 다른 분들이 읽어주시면 좋아요. 근데 이 책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게 스타트업 그 매뉴얼이 아닙니다. 스타트업 어떻게 창업하고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쓰고 투자 유치는 어떻게 받고 이런 매뉴얼이 아니에요. 그걸 기대하고 읽으시면 실망하실 것 같고 이 책은 오히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How to start a startup 물어보세요. 스타트업 어떻게 시작하나요? 이건 어떻게 하는 물어보는데 저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창업가한테 필요한 질문은 뭐냐 그러면 Why start a startup이죠. 그러니까 왜 스타트업을 할 거냐? 너는 왜 이걸 할 거냐?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그 왜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굉장히 많이 담겨 있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좀 다른 반대 이야기가 이제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말씀 사실 센터장님 자체의 삶에 있어서도 뭐 창업과의 비슷한 길도 하셨었고 제가 알기로는 VC도 하셨었고 지금은 뭐랄까 이렇게 스타트업들을 어떻게 보면 돕는 역할의 역할들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창업자의 일 이 제목이니까 그 중에서 창업자가 굉장히 좋은 어떤 삶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긴 한데요. 근데 그래서 이제 책 뒤에는 꿈은 유니콘을 추구하지만 현실은 바퀴벌레처럼 살아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뭐 얘기하고도 다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창업자로서 사는 것 자체가 사실 인간이 즐겁거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길인데 안 맞을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창업자가 되라는 뜻인지 아니면 뭐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 다른 행복을 추구하라는 뜻인지 혹시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래서 책 첫 장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제가 또 뭘 개발했냐 그러면 창업가 자질 평가라는 걸 개발했습니다. 안에 있나요? 안에 있습니다. 첫 장에 이제 나와 있고 10개의 질문이 있어요. 물론 뭐 굉장히 그 학구적인 그 증명을 해서 만든 건 아니고요. 성향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거는 중요한 잣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만들었고 그 창업가 자질 평가를 해보시면 제 기준으로는 9점 이상 받으면 창업을 하세요. 10개의 질문 중에 9개가 동그라미. 그렇죠. 9개나 10개면 창업을 하시라는 거고 5개에서 8개 사이면 뭐 일단 스타트업에 들어가서 한번 경험해 보시라 정도 경험해 보고 그게 맞다 싶으면 창업하는 게 낫겠다. 5개 이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5개면 뭐 창업은 다음 생에 하는 걸로. 창업은 다음 생에. 이번 생에는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살거나 재벌 부모님을 돕기를 기대하거나.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 창업가 정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많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설사 이 창업가 자질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예를 들면 공무원이다, 교수다 하더라도 내가 일하는데 왜 창업가 정신이 필요한가, 내가 이걸 어떻게 다르게 해서 내가 남들보다 10배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또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 테스트 하기 두렵네요. 3개 나올 것 같아요. 아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점수가 안 나오면 이거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점수가 이거 잘 나오면은 왜 안 됐지? 이건 뭘 잘못한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하기가 굉장히 두려운데 아무튼요. 자, 그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서점에 가셔서 몰래 보시면서 이거 테스트하지 마시고 사서 테스트해 보실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그 특히 우리 그 센터장님은 예전에 소프트뱅크에 아주 제가 보기엔 그 당시에 아주 잘 나가는 뭐 지금으로 하면 심사역이었거든요. 근데 심사역을 하다가 떠나서 게임 회사의 그 대표였죠 그때. 대표로 조인하게 되는데요. 뭐 그 두 가지 경험을 해보니까 어땠는지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일 크게 다른 점은 아무래도 투자자는 관찰자 시점이죠. 그래서 나는 조언자고 관찰자인 거고, 그러니까 감독이죠. 스포츠로 따지면 감독인 셈이고, 창업은 진짜 선수로 필드에서 뛰어다녀야 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투자 업무를 하다가 그때 이제 35살이었는데요. 그 미국에서 사실 이제 창업 그 스타트업에 이제 있었었고, 그러니까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체력 떨어지기 전에 빨리 창업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좀 있었고, 그 당시에 또 괜히 모를 이제 사명감도 좀 생겼어요. 그래서 소셜 게임 쪽에 우리나라가 정말 소셜도 잘하고 게임도 잘하는데 해외에서는 이미 소셜 게임 이런 게 이제 2008년 9년 가면 진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뜨고 있었잖아요. 페이스북 진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소셜 게임 회사가 정말 크게 될 회사들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역할을 내가 하고 싶었었고, 그래서 창업을 하게 됐던 거였죠. 그래서 창업을 하셨는데 그 결과랑 그 과정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10년 정도 나와서 좀 준비를 해서 공동 창업자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엔 제가 4번째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4번째 멤버였고 이제 대표로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창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게임을 만들어서 처음에 페이스북 소셜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트렌시티라는 게임을 만들었는데 2011년도에 저희가 페이스북에 출시해서 한국의 소셜 게임 회사로서는 처음으로 1000만 명 유저를 저희가 만들었었고, 꽤 의미 있는 숫자였었고 300만 MAU 정도 저희가 만들었었죠. 그래서 이제 뭐 그 당시 있던 한국의 소셜 게임 회사, 아시아의 소셜 게임 회사로서도 이제 굉장히 잘 나가는 수준이었었는데, 불행히도 이제 조금 제가 실수했던 건 뭐냐 그러면 2012년도에 이제 모바일 전환을 좀 늦게 했었죠. PC 베이스셨군요. 그때는 웹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스마트폰 게임으로 이제 전환을 하고 예를 들면 카카오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셜 플랫폼에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연동을 시켰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늦었었고 하다 보니까 다른 게임 회사들이 훨씬 더 잘 성공을 많이 했었고, 저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었고, 훨씬 더 성공한 그 썬데이 토즈, 애니팡을 만든 그 썬데이 토즈에 저희 회사를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2014년이죠. 그래서 혹시 그 경험을 통해서 후배 창업가들에게 또는 해주고 싶은 말씀이나 또는 교훈이 있다면, 물론 이 책에 담겨져 있는 것 말고도 또 말씀하신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운칠복삼이에요. 그래서 보통 스타트업은 운칠복삼이군요. 복삼. 그러니까 뭐 보통 인생은 운칠기삼인데 스타트업은 운칠복삼입니다. 기술도 제로입니다, 여러분. 운이 70이었고 복이 30이었군요. 근데 이제 뭐 열심히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다들 열심히 하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운은 뭐 다들 아는 운이고, 복은 뭐냐 그러면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이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고, 그러니까 제가 모바일 트렌드를 정말 6개월 늦었어요. 그러니까 6개월 늦은 게 정말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거죠. 초반에 워낙 그렇죠. 남들보다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상황인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나한테 오는 운과 복을 정확하게 잘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다. 두 번째는 여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가 왜 복을 못 받는가, 왜 타이밍을 못 맞췄는가, 이런 것 생각해 보면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바쁜 거고, 너무 체력도 떨어지고 머리도 복잡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는 적어도 CEO나 뭐 의사결정자라 그러면 어느 정도 20% 여유를 가지고, 그러니까 내 주변을 잘 살펴보고 내가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유를 가져야 된다는 게 중요해요. 특히 우리나라 창업가들은요 너무 열심히 하세요. 정말 밤새고 정말 주말도 없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그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좋은데 다만 20% 여유를 가지고 제대로 된 결정을 하자. 왜냐하면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하면 많이 고생하니까. 예, 우리 직원들 뭐 다 고생하고 투자자분들 고생하고 뭐 부모님 고생하고 힘들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너무 이번 족 같은 말씀하셔서 네. 한 가지만 더 네. 또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네. 어떨까요? 예, 우리 교훈으로 삼을 만한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신다면. 뭐 그냥 하는 거. 그 한 가지 또 한국 창업가들, 그러니까 제가 본 많은 창업가들, 네네. 그러니까 한국 뭐 미국 비교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성공한 창업가들과 이제 좀 어려운 창업가들 크게 다른 점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 하나가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창업가분들이 정말 한 80, 90% 창업가분들이요 제품과 기술에만 너무 또 강조를 하세요. 근데 제품과 기술은 실패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왜 하는가,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뭐냐, 우리의 비전이 뭐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야 이제 제품 1, 2, 3, 4가 계속 실패를 해도 우리 팀이 계속 탄압해서 나갈 수 있는 그 역량이 생기는 거거든요. 앨런 머스크가 뭐 화성에 가는 스페이스X 한 열 몇 번 만에 겨우 이제 착륙시켰잖아요. 그 전엔 정말 그러니까 다 실망한 거죠. 막 몇 달, 1년 넘게 해가지고 이렇게 쐈는데 폭발해버리면 얼마나 허무해요. 우리 회사에 그렇게 생기거든요. 그런 일이. 네. 그래서 제품 기술에 쏟아붓는 열정만큼 우리 회사가 어디로 나가고 있는가, 비전이 뭔가, 미션이 뭔가, 우리의 팀은 뭔가, 왜 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책의 가격과 예. 할인 받는 법 이런 게 있나요? 그걸 좀 많더라고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가는 14,000원이에요. 14,000원이고, 근데 뭐 서점마다 보니까 할인해서 뭐 12,000원 정도에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담 없이 볼 수 있게 만들었어요. 지금 외람된 말씀이시지만 이거 그 출간하고 나서 지금은 몇 판을 찍으셨고, 그 대충 뭐 얼마 정도 팔렸다고? 지금 서점 가시면 지금 출간한 지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3개월 정도 됐는데요. 지금 3세 찍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거 이유 대표님의 기록을 지금 앞서려고 그러는데요. 인쇄도 상당하시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늘 저희 그 프로그램을 주원해 주고 계시는 이런 좋은 장소도 제공해 주시는 아산 나눔재단 마루 180 정남희 이사님, 이혁희 팀장님. 갑자기 우리 그 다음에 이상 매니저. 이상 매니저님. 힘들었습니다. 그럴 뻔했네요. 그리고 또 하다른 한 주, 한국성장금융 성장사다리 본부, 성장사다리 펀드, 죄송합니다. 본부라고 제가 긴장이 돼가지고 서종군 본부장님, 서종군 본부장님을 생각하면서 그 얘기를 같이 하려니까 갑자기 한국성장사다리 펀드가 본부가 돼가지고요. 그리고 노혜성 팀장님, 그리고 우리 오셨는데. 윤종호 주임님, 죄송합니다. 윤종호 주임님 얼굴을 보고 있는데 얼굴이 너무 잘생겨서. 윤종호 주임님은 정말 보기 드문 한국 성장금융 여의도에서 보기 드문 사실 훈남이시고 미남이세요. 갈 때마다 진짜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양념을 너무 많이 치시네요. 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아낌없는 후원 덕분에 저희가 늘 풍성한 자리로 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이 오늘 꽤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캠퍼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전에 구글 캠퍼스는 인원 제한이 있어서 그 인원이 넘으면 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아까 전에 그 구글 캠퍼스에 지원을 받기 좋은 글로벌한 비전을 가진 스타트업인데 말씀하신 인원보다 사람이 많아서 그런 혜택을 받고 싶은데 이거에 관련해서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당연히 있습니다. 일단 뭐 인원수가 넘으면은요,
거의 못 들어오실 입주 못하실 확률이 한 99%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팀들이 예를 들면 저희가 뭐 다 2명짜리 팀을 다 뽑았다. 그러면 이제 자리가 남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뭐 한 10몇 명 회사도 뽑을 수 있을 텐데, 예, 그런 확률은 자리의 관계상 수도 있군요. 전체 자리 전체 좌석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 좌석은 네. 불변하기 오늘 때문에 많은 법칙을 약간 네. 중력전부터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껴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렇고. 그러면 이제 저희 캠퍼스 서울에 못 오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저희가 1년에 프로그램만 한 200개 넘게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 많이 하고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런 좀 그로스 스테이지에 있는 제품도 나와 있고 한 10몇 명 되는 그런 회사들이 와서 배워가실 수 있는, 참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그거는 뭐 구글 서울 스타트업 홈페이지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네, 어떻게? 저희 홈페이지가요 campus.co입니다. com이 아니에요. 네, campus.co 거기로 오시면은 저희 캠퍼스 로케이션들이 다 있고 런던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서울에 보시면 저희 행사나 프로그램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페이스북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 서울 아마 영어로 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캠퍼스 서울 영어로 치시면 저희 페이스북 팬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라이크 눌러주시면은 저희 소식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구글 플러스를 안 하고 많기 때문에 시원하게 밝혀주시네요. 많기 때문에. 구글이 가지고 있던 거가 없어졌잖아요. 구글 플러스 구글 플러스가 없어졌나요? 아니 없어지는 않았을 건데 아직 있긴 있나요? 거의 죄송합니다. 이거 안 써서 그렇죠. 저희는 유저 프렌들리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 예. 스타트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인재 채용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중간에 팀원으로서 합류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기준이 뭐야 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자 아까 그 비슷한 질문을 물어봐서 하셨는데 저희들의 대답이 좀 제가 별로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해서 똑같은 질문을 우리 두 가지 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인재를 어떻게 알아볼 거냐, 전략 노하우 이런 거 있다면 일단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자 뭐 비유를 하자 그러면 스포츠 팀들, 프로 야구 팀들 감독들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은 프로팀 야구 선수를 영입을 하기 위해서 정말 수첩에 다 적으면서 고교 야구, 대학 야구 다 돌아다니면서 아마 잘하는 포지션 선수들은 다 적어 다닐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언제 영입할지 모르겠지만 뭐 2년 뒤, 3년 뒤, 5년 뒤 시즌을 생각하면서 그 선수를 키우는 과정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영입을 하게 되는 거죠. 한번 물어보세요. 수첩에 자기가 2년 뒤에 영입할 인재들이 몇 명이나 적혀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모임이 있을 때 보시면은 그냥 뭐 명함 나누지 말고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데 관심 있는지 이런 걸 한번 계속 보세요. 그래서 저는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해커톤 아니면 컨퍼런스 뭐 네트워킹 뭐 이런 데 굉장히 자주 가요. 그래서 거기 가서 발표한 사람들이나 질문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질문 내용도 관심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저 사람이 저런 데 관심이 있구나, 저 사람이 저런 데 실력이 좀 있구나, 내공이 좀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이제 친하게 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친하게 지내고 계속 밥 먹고 술 마시고 뭐 한 1년 뒤쯤 돼서 우리 회사 한번 들어오면 어떻겠니? 게다가 그게 당장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더라도 내가 더 좋은 회사를 만들어서 언젠가는 데려올 수 있다는 큰 꿈을 꾸라는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뭐 잘 보이는 사람이 없는 거군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네트워크가 좁은 거군요. 그러니까 두 번째 뭐냐면 뭐 당장 우리 일이 필요해서 아니면 저 사람의 실력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과연 우리 팀과 어떤 이 협업이 가능할 것인가, 어떤 밸류를 가져올 것인가 저 사람이, 그러니까 그거를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팀의 핏이 안 맞거나 우리 팀의 그 밸류 헤드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안 뽑는 게 맞는 거죠. 역시나 Y네요. 그러면 Y보다는 Y의 관점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전 솔직히 이게 뭐 많이 안 지켜지긴 하는데 그래도 원칙은 그 일이 필요해서 사람 뽑지 말고 사람이 없으면 차라리 일을 하지 말자. 가 이제 사람이 없으면 차라리 개발하지 말자. 이제 제 아무나 들이지 말고. 사람이 없으면 개발하지 말자.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 이거는 센터장님이 창업자였을 때 이렇게 얘기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지금 창업자의 조언가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그게 가슴에 확 꽂히네요. 정확한 말씀이에요. 제가 잘해서 이런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다 실패해봐서 아는 얘기예요. 근데 너무 어떤 말씀인지 공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개발이 아니더라도 다 정리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사람이 없으면 일을 네. 안 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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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망하는. 네. 그렇죠. 네. 왜냐면 그 말에 많은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제대로 못하게 되고 제대로 못하게 되고 대충 하게 되면 맞습니다. 성공하기 더 어려워지는 거니까 정말 할 수 있는 거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면 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 이거 뭐 돈이 되니까 좀 해야 되는데 결국은 왜 어설프게 되는 경우가 많을 테니까요. 사장으로 CEO로서 하는 일은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 제품 개발은 일이 아니에요. 사장이 해야 될 일은 두 가지가 사람 모아오는 거, 돈 모아오는 거.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네. 나머지는 그럼 다 돼요. 모아야 되는군요. 역시. 네. 돈도 사람도. 저 큰일이네요. 뭐 쓸데없는 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걸 왜 하고 계신데요? 이거. 자, 세 번째 질문. 네, 세 번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직접 창업도 해보았고 주변에 창업하는 친구들과도 언제나 설전을 벌이는 질문인데요. 임정민 총괄님께서는 기존의 스타트업에 계셨던 경험을 비추어 보아서 스타트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아이디어가 먼저냐 아니면 좋은 팀원이 먼저냐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왠지 우군의 질문처럼 들리는 게 지금 질문하시는 분이 구글 캠퍼스에 계신 분이 아닌가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총괄님이란 얘기가 나오고 총괄님이란 바로 호칭이 나온 걸로 근데 되게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이기도 하고 저는 그냥 창업을 해서 하는 스타일이니까 센터장님도 아마 의견이 있으실 것 같고 그 수원강 대표님도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일단 답변을 한번 해주시면 맞아. 다 같은 의견인지 다른 의견인지 비교해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아이디어는 필요 없어요. 아이디어는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고 팀이 가장 우선입니다. 아이디어가 왜 필요 없다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예전에 한번 제가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투자해놨던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 투자를 했던 한 200개 되는 회사들을 다 엑셀 목록으로 만들어두고 처음에 그 소프트뱅크 했을 때 그렇죠. 그래서 투자했던 당시에 사업 계획서와 사업 아이디어와 지금 한 몇 년 지났죠. 몇 년 지난 당시에 현재 영유하고 있는 사업들 비교를 해봤더니 200개 중에 단 한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전부 다 다른 사업이었어요. 피벗됐거나 뭔가 맞습니다. 굉장히 달라졌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아이디어는 항상 변한다. 그래서 뭐 남친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친도 변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드리블 좋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봐요. 그걸 맞추느라고 제가 장단을 맞춘다고. 알겠습니다. 제가 농담을 잘 못하거든요. 저는 안 변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항상 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팀이 있는가 우리가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있다 그러면 뭐 세상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는 팀이 것 우선이다. 팀이 가장 먼저다. 혹시 송 대표님도 짧게 답변해 주신다면 저도 사람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그 아이디어라고 그냥 반짝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너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항상 보면 뭐 그거 정말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숨기고 그러시는 분들 많이 보는데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만 뭔가 기술이나 뭔가 오랫동안 해왔던 일을 배경으로 하는 것들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가능성 있는 경우도 있다. 저는 그 질문 듣고 또 센터님 답변 들으니까 하나 거기서 약간 추가 질문, 심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팀이 우선이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많은 분들이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팀 중에도 오늘 딱 그렇게 얘기해서 두 가지 팀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보통 이제 얘기하는 그냥 아이디어만 내는 세 명이 모이는 건 팀이라고 잘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개발 혹은 뭐 마케팅 혹은 뭐 기획 뭐 이렇게 모이는 팀을 보통 팀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역할이 분화된 팀이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이걸 왜 하느냐에 대한 why가 싱크되어 있는 팀이 중요한지 이 두 개 중에는 혹시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보시는 게 있을까요? 그거는 그러니까 사실 컴퓨터하는 그 둘 중 하나를 골라야 되는 문제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건 제가 뭐 고르기 어려운 것 같고 그 첫 번째 말씀하신 다양성, 그러니까 최적화된 그런 팀을 구성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팀이 문제 해결 능력이 있으면 제일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여쭤봤냐면 아까 뭐 그 컴피티션도 하고 예를 들면 무슨 행사 이런 데 가보면 그 이렇게 뭐 소위 말하는 기획자나 아이디어를 내는 분들끼리는 막 합이 되게 잘 맞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고 나중에 키워가지고 10배가 되고 100배 막 이런데
디자이너, 개발자, 뭐 기획자 이렇게 모인 팀은 이미 기본적으로 성향과 그게 다르기 때문에 이 Y를 공유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역시 현실은 어려움이 있네요. 네. 예. 자, 네, 마지막 질문.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아까 총괄님께서 말씀하신 그 Y 스타트업에서 좀 되게 깊은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그 보통 How to Start a Startup에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Y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데 How에 대한 부분에서 좀 약간 아직 역량이 부족하다 생각되지만 Y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이걸 꼭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지금 당장 스타트업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How에 대한 역량을 키우고 스타트업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네. 자, 재밌는 질문이네요. 네, 예. 제가 말씀드릴 Y는요. 그러니까 이걸 왜 하는가는 그 답은 하는 것 같아요.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하는가, 그러니까 방문은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데 대한 그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명감이 없으면 아까 말씀하신 그 데스밸리라든지 정말 스타트업 시작하고 나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을 그러니까 이겨내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거든요. 자존감도 엄청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도 창업하고 나서 그 전까지는 뭐 신용 좋았죠. 예. 자존감이 떨어지죠. 신용과 예, 함께 맞아. 같이 떨어집니다. 그 창업하고 나서는 신용카드 다 거절됐어. 다 잘리고 네. 신용카드 겨우 받은 게 뭐 월 한도액 100만 원 뭐 이렇게 그렇죠. 받고 막 그러는데 그 정말 아무도 모르는 존재예요. 성공하기 전까지는. 예.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시작하면 자존감은 바닥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존감을 지탱해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사명감인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가 중요한 것 같고, 근데 또 방법론으로 오면, 그러니까 이 사명감, 내가 가진 사명감을 이루기 위해서는 스타트업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스타트업에 가서 일할 수도 있고 대기업 가서 일할 수도 있고 교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자기가 잘하는 거에 대해서 뭐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궁금한 건 센터장이 말씀하시는 그 사명감이 네. 좀 모호하잖아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네. 말씀하시는 거는 사명감의 크기가 네. 많이 벌 수 있는 돈의 크기는 아니다. 이런 네. 건 되게 명확하게 들리는데 그럼 좀 더 네. 구체적으로 사명감은 어떤 네. 걸까요? 문제를 푸는 그렇죠. 거에 대한 네. 희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뭐 보람인가요? 아니면 네. 어떤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명감보다는 아무래도 사회에 도움이 되면 좋겠죠. 근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렇게 큰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진짜 5년 밖을 이제 보기가 어려운 사람을 생각했는데 예전에 창업했던 때를 이제 복기를 해보면 그때 왜 창업했냐,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감은 뭐였느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그 인재들이 게임도 잘하고 소셜도 잘하는데 글로벌하게 성공한 데 없으니 이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 우리나라 소셜 게임 회사의 위상을 글로벌하게 올려야겠다가 이제 제 사명감이거든요. 기본에 깔려야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예. 가는. 그리고 이것은 내가 뭐 거창하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불치병을 고치겠다 이런 건 아니고 한 5년 내에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명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명히 목적을 세우고 내가 이걸 달성했다 거였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 임 총괄님 예, 아주 정말 아주 의미 있게 잘 들었는데요. 자, 홍 대표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사실 임 센터장님이 굉장히 특이한 경험들을 많이 다 갖추신 거잖아요. VC도 하셨고 실제 창업도 하셨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창업가의 일 혹은 창업가의 길을 돕는 역할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경험들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감동적인 부분 혹은 이제 인사이트가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사실 창업가의 일 책을 아직 안 읽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저도 아직 못 읽었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일단 이 책을 읽어보면 조금 더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오늘 아까 그 Y를 강조하는 부분이 결국은 많은 본질 안을 다 해결하는 얘기들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본인이 정말 창업자의 길이 맞고 창업자의 일이 본인에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뭐 이런 방송을 통해서 본인이 그런 걸 좀 더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홍 대표님 어떠셨는지? 예. 오늘 뭐 저는 사실 한 방송을 한 2시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론은 그냥 제가 한 말씀만 다시 드리면 이 책을 가서 꼭 사시라고. 오늘 20% 얘기하셨고요. 80%의 숨겨진 얘기가 들어있고 10개의 그 퀘스천을 빨리 테스트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구글에서나 또는 이제 우리 사실 그 총괄님이 그 계시면서 센터장님이 거기 그 구글 캠퍼스를 맡고 계시면서 그 많은 그 구글 사람이나 많은 외국인들이 오잖아요. 네. 대체 한국의 벤처 생태계는 어떤 수준에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그 한국의 벤처 생태계 특히 구글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네. 이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뭐 한 가지 딱 뭐 개선점이나 뭔가 뭐 딱 짚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네. 저 한국의 스타트업은 굉장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탤런트도 굉장히 많고 기술도 우수하고 인재도 우수하고 환경도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나 사실 뭐 다른 캠퍼스들에 가도 굉장히 서울에 있으면 서울의 스타트업 생태를 굉장히 부러워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우수한데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것은 조금 더 글로벌하게 나가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 시장도 뭐 한국에 잘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한번 조금 더 글로벌하게 우리가 사업을 크게 키워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도전을 좀 더 담대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크게 제가 차이를 많이 느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들 열심히 하시는데 너무 단기적인 제품 기술에만 물론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업 성공하는데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팀 빌딩, 미션, 비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그거 똑같이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더 크게 키울 수 있고 더 글로벌 유니콘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가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뭐 우리 센터장님의 그 여러 가지 얘기가 막 그냥 확 머리에 차들고요. 저에게도 아주 오늘 큰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임총관님 출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